출발합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SNS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좀 뜸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SNS를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 SNS 중독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 신인들한테 SNS만큼 이렇게 활동하기 좋은 곳도 없을 거예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NS를 잘 이용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많이 자제하셨죠.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SNS 정치를 재개한 걸로 보입니다. 지지자들은 지금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적폐 세력들은 대단히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SNS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시민들과 정치인 혹은 국가 권력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치고 이재명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숱한 왜곡 언론 보도에 제일 많은 피해를 받았던 게 이재명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재명 하나 죽이려고 별의 별짓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 흠집을 낸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돌아가신 그 형님 문제도 어떻게 보자면 이게 검사들이나 적폐 세력들이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했던 뭐 그런 사례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서 SNS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왜곡하는 이 언론에 대처할 수 있는 글쎄 뭐 거의 유일한 무기,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이 어딘가에서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SNS를 좀 자제한 분위기가 있었죠.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또 야, 대통령이 무슨 SNS 이러면서 경박하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제를 하셨겠지. 그래서 정말 다른 정치인과 똑같이 매우 정제된 내용만 SNS에 올려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싹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 이런 내용인데요. 전쟁 범죄 성노예를 매춘부라니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전쟁터에 억지로 끌려가서 죽음의 공포에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급기야 학살까지 당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글을 올렸어요. 오늘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찌 된 거냐면요. 경찰에서 일부 극우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일부 극우 세력이라는 거는 위안부 피해자들,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뭐 김상진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이우원인가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녀상 앞에 가가지고 난동을 부리죠. 철거해야 된다 그러고. 그 누구야, 그 이상한 아줌마 한 사람도 있죠. 그 아줌마는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분들을 매춘부라고, 성매매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부 이 극우 세력들은 학교까지 가가지고 쌩 난리를 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이 극우 단체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하죠. 예. 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작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두고 또 누가 시비를 떨었나 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재반박을 하시는 글이 오늘 딱 올라간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나오는 거, 요거는요, 그 극우 극우 남성인데 전국을 돌면서 소녀상을 모욕하는 챌린지, 이거 챌린지를 했어.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까지 이 미친 짓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검사들도. 나는 검사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검사들을 수사 잘한다고 그 난리를 쳤잖아. 공익의 대변자라며. 근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익을 대변 안 하는 건데, 왜 수사 안 하는데? 얘네들이요, 오히려 검찰청 들어갔다 나오면 더 기고만장해서 나와요. 심지어 저도 이런 놈들한테 고소고발을 당해가지고 검찰청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자가 저를 고소를 할 때 오히려 검찰 측에서 약간 부추긴 걸로 알아요. 검사들 뭐 맨날 뭐 자기들 수사 잘한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하는데 무슨 개소리지. 지들이 그렇게 수사를 잘하면은 이게 위안부 할머니들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만든 놈들을 왜 지금까지 그대로 내두느냔 말이에요. 그죠? 자,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글은요, 이 극우 세력들의 이 폐륜 행위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게 됐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게 저 같은 언론인 100명, 10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었죠. 대통령의 이 트위트 하나가 이렇게 그런 효과를 낸 겁니다. 지금까지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이런 문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었죠.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공론훈장으로 끌고 오려는 뭐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을 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에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게 이게 5000P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올리자마자 이 적폐 언론들이 개지랄을 떨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을 하죠. 그러면서 언어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 못하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다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언론의 왜곡된 보도 또는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삐딱한 보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행동입니다. 대통령이 보통 언론하고 맞서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제를 하신 것 같은데, 언론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를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상한 게 하여튼 이재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베베꼬아,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상하게 베베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폭등 문제 잡겠다, 부동산이 잡겠다, 얼마나 좋은 얘기야. 지지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베베꼬았다고. 그래서 또 시작을 했다는 둥, 경박하다는 둥, 또 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둥, 또는 협박을 한다는 둥, 요딴 소리, 희한한 소리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박을 한 겁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역대 우리 민주정부가 매번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렀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그런 뼈아픈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잡지는 못했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도 부동산이 뛸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헛소문에 직접 대응을 하려면 이런 건 거야. SNS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이게요, 몇 마디의 말보다, 몇 마디의 정책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 외환시장 같은 데도 그래요. 외환시장에서 이른바 구두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직접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외환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면은 그 불안정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외환시장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급등하던 그 환율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급락하던 게 다시 제자리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걸 보고 구두 개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구두 개입도 효과가 있는 거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 백날 첫날 뭘 만들어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게 부동산 투기 세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약간은 좀 정제가 안 돼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정제 안 된 발언이 더 강력하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짜증 났겠어. 그래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특히 언론들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 내막을 살펴보면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건설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건설업체와 매우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언론사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은 부동산이 올라야지, 부동산이 폭등해야지 이익인 거야. 그래서 이상한 보도를 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하나가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거든. 급등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싸해진 거야. 이거 얼마나 지들은 속이 타겠어. 그러니까 언론들을 동원해가지고 개지랄을 떤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딱 한마디를 한 겁니다. 왜 부동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쌩 난리를 치면서 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편을 드느냐. 언론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치? 우리나라 언론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른바 소위 말하는 토건 세력들에 대해서 토건 세력들의 이익에 충실한 언론들의 본질을 제대로 까발린 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언론들 상당수가 이른바 토건 세력들, 건설업체들에 의해서 잠식당해 있어요. 건설업체가 소유하지 않은 언론사도 사실상 내막을 따져보면은 이 건설업체의 광고비, 거기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경제지들 있죠. 경제지들의 부동산면 보세요. 이게 말이 기사지, 이 기사입니까? 다 광고야, 광고. 다 아파트 광고들밖에 없잖아. 말이 좋아서 기사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광고야, 광고. 광고 홍보야. 그걸 언론이랍시고. 그리고 맨날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 맨날 이런 거잖아. 어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기자들 지들이 올리는 거 아니야. 맨날 거래가가 자꾸 오르고 있다. 거래 신고가가 올라졌다. 막 이러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언론사에서 거래 신고가가 올랐다. 신고가를 갱신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10건 중에 1건 될까 말까야. 부동산 매물은 나와 있는데 거래는 급매물만 되지 웬만하면 거래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 2개, 3개 가진 사람 드물어요. 2개, 3개 가진 사람들 안 팔아요. 더 살라고 하지 안 팔아. 자, 그런데 팔라는 사람이 없어. 매물은 내놓으나 팔리는 사람 없어. 매물도 보면은 사실상
간보기 매물이지 진짜로 팔려고 내놓는 건 없어요. 실제 수요자가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전체 매물 중에 10분의 1 정도가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신고가 갱신이라고 그러고 맨날 거래가가 뛰었다 그럽니까? 그게 사기입니다. 우리나라 거래 허가제죠. 그 다음에 거래가를 신고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게 거래가 되는 거 아닙니다. 3개월 안에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3개월이 넘어가면은요 세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취소를 하잖아. 그럼 세금이 안 나와. 그러니까 가짜 매물 안 팔았는데 팔았다고 하면서 가격 높게 매겨가지고 팔았다. 거짓말 하는 거는 몇 달까지 3개월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석 달이 지난 뒤에 팔렸나 안 팔렸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근데 뒤져보세요. 팔렸나 봐봐. 3개월 뒤 지금 팔았다고 나온 거 3개월 뒤 지나보세요. 안 팔린 거로 나와. 사기친 거예요. 사기친 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언론사들이 좋다고 받아 쓰고 있는 거야. 기자들도 알아. 그게 사기라는 거. 알면서 쓰는 거야. 얼마나 언론과 부동산 세력들이 유착해 있는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딱 찝은 겁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한다면서 왜 부동산 투기 편을 드냐고. 그렇지. 언론에 우리나라 언론에 치부를 들춰내는 거지. 이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 트위터 나오고 난 다음에 거래가 확 줄었대. 그 부동산 시장에 이 부동산 투기꾼들 얘들이 간은 또 작아요. 걸리면은 난리가 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 검사들처럼 갑자기 납작 엎드렸어. 그래서 뭐 어찌되나 이렇게 눈치를 싹 살피고 있는 거야.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거지. 버티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부동산이 지금 흔들리던 게 이상한 허위 정보 돌아다니는 게 쑥 줄어버렸어요. 이재명의 트위터, 이재명 SNS의 위력인 겁니다. 이게. 왜 이걸 지금까지 안 하셨나 몰라.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쓴 글을 조금 읽어볼게요.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 집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에 이은 제4부라며 보호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왜 이렇게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입니까? 뭐? 자, 이 트위터는요.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는데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 혼돈의 시장, 다주택 규제. 아니 10억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 근데 10억 벌었다고 해서 8억까지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10억이나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낼만 하지. 나 그 세금 한번 내봤으면 좋겠네. 10억씩이나 벌 수나 있나. 아니 부동산으로 1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언론이 장난질 친 거야. 그 장난질 쳤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집은 거야. 이 언론사 욕 엄청 먹을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꼬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5,000포인트보다 부동산 투기 잡는 게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고 뭐라고 했다? 국힘당이 왜 정상화 못하니? 이렇게 빈정거렸어. 자, 이게 말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죠. 5,000포인트보다 쉽다라는 거는 진짜로 이렇게 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5,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런 변수는 없어. 그 정도 변수가 없어. 그래서 하려고 마음먹으면 5,000포인트 가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 이 말인 거라고요. 제약이 그만큼 적다고 의지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베베 꼬아가지고 왜 못하니? 쉽다면서? 근데 언론들이 다 그렇게 받아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에
맥락과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중에서 가장 지금 압권인 게 이 설탕 부담금 문제입니다. 설탕 부담금, 설탕 과다 사용으로 생기는 각종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설탕이 많이 쓰이면서 당뇨병,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질병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은 병원비를 많이 쓰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그만큼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탕을 많이 써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기업은 이익을 봐. 국민들은 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의료보험 재정은 파탄이 나는데 기업은 돈을 버네? 이거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기업이 돈을 버는 만큼 니들 돈 좀 내라. 이게 부담금이에요.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국민들이나 일부 공공은 손해를 보는데 특정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업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기업에서 공공의 부담이 된 만큼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잖아.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게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써요? 설탕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은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한테 매기는 거지만 부담금은 설탕 기업, 설탕을 많이 쓰는 기업에 매기는 거야. 근데 설탕세가 되면서 국민들이 반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몇몇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론이 왜곡을 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기 부담 안 져. 기업이 돈을 부담을 지는 거지. 기업이 설탕을 많이 써서 벌어들인 돈 이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 돈 내라고. 그거잖아. 그런데 언론들이 왜곡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왜곡 보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를 통해서 맞서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 대기업의 왜곡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맞선 거예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많이 아쉽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정치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